옛날 옛적 푸른 산과 울창한 나무들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프랑스 남서부에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평화롭고 주민들은 농업과 수공예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숲속 깊은 곳에 숨겨진 마법의 거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마법의 거울은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어 그 앞에 서는 사람들의 진정한 마음을 비추어 준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드는 마음으로 이 전설을 전해 내려왔습니다. 거울을 찾아낸 자는 자신의 가장 깊은 소망을 볼 수 있지만 대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경고도 함께였습니다. 이 마을에는 에밀이라는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에밀은 모험심이 강하고 용기 있는 성격으로 종종 마을 밖에서 새로운 것을 탐험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밀은 숲속의 마법의 거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였지만 에밀은 이상하게도 그것이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는 강한 직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에밀은 마법의 거울을 찾기로 결심하고 숲속으로 떠났습니다. 숲은 깊고 기르며 생명과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걸었고 해가 질 무렵에 드디어 숲속 가장 깊은 곳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수풀로 가려진 작은 동굴 입구가 있었고 에밀은 그것이 바로 마법의 거울이 있는 장소라 믿었습니다. 동굴에 들어서자 에밀은 알 수 없는 빛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랜 세월 동안 묵묵히 자리 잡고 있던 마법의 거울이 있었습니다. 거울은 평범해 보였지만 에밀이 다가가자 신비한 빛이 거울 안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에밀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 했으나 곧 거울이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속삭임이었지요. 에밀은 순간 놀랐지만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저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제 삶의 방향을 찾고 싶고 무엇이 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하자 거울은 천천히 변화하기 시작했고 그의 가장 깊은 소망과 두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에밀은 거울에 비친 미래의 모습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연과 사람들과의 소통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으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 그의 열정임을 알았습니다. 거울은 마치 그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듯 변화를 멈췄습니다. 거울 앞에서의 경험은 에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그는 마을로 돌아가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물론 마법의 거울에 대한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계속해서 전해졌고 에밀은 그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밀은 자신의 진정한 소망을 찾고 마을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전설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에밀의 이야기는 이제 젊은이들에게 도전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고 숲속의 마법의 거울은 여전히 신비롭게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진실을 말해주는 존재로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루이즈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농부였고 가족은 대부분의 시간을 농장에서 일하며 보냈습니다. 루이즈는 초록빛으로 가득한 들판과 드높은 하늘을 보며 언젠가는 큰 모험을 떠나리라 꿈꾸곤 했습니다. 이른 아침, 루이즈는 엄마의 부탁으로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밀밭에 갔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성에 가까이 위치한 마법의 밀밭으로 사람들은 종종 그 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루이즈는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길을 나섰습니다. 밀밭에 도착하자 그녀는 바람에 일렁이는 밀 이삭들을 보며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밀밭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녀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루이즈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놀랍게도 그곳에는 말하는 여우가 있었습니다. 여우는 루이즈에게 자기소개를 하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여우는 자신이 마법에 걸려 이 모습이 되었고 진정한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5가지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루이즈는 여우를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여우가 알려준 재료를 찾기 위한 모험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 재료는 붉은색 빛을 띠는 라일락 꽃이었습니다. 이 꽃은 숲의 가장 어두운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루이즈는 여우의 안내에 따라 숲을 헤매다 결국 라일락 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재료는 은빛 연못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잎이었습니다. 루이즈는 한밤중에 숲속 깊은 곳에 있는 연못을 찾아가 잎을 획득했습니다. 셋째 재료는 태양을 삼킨 오렌지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이 나무는 전설에 따르면 고대 용이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루이즈는 용을 찾아가 자신의 용기를 증명하고 오렌지 나무의 열매를 얻었습니다. 넷째 재료는 산속의 용암 고원에서 구할 수 있는 불의 돌이었습니다. 이곳은 매우 험난해서 루이즈는 여우의 도움을 받아 위험을 무릅쓰고 불의 돌을 찾아냈습니다.
마지막 재료는 바로 밤하늘의 별빛이었습니다. 여기서 여우는 로이즈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이제 혼자 남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이즈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별빛을 작은 병에 담아 마지막 재료를 완성했습니다. 모든 재료를 모은 로이즈는 밀밭으로 돌아가 마법을 풀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재료들을 사용하여 여우에게 다시 사람의 모습을 찾아주었습니다. 여우는 본래 마을의 왕자였고 마녀의 저주로 인해 여우로 변신했던 것이었습니다. 왕자는 모든 일이 해결된 후 로이즈에게 엄청난 보물을 선물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로이즈는 또 다른 모험을 기다리며 마법의 밀밭에서의 긴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마을에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마을 가까운 숲속에 작은 거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거인들과는 달리 작고 외모가 두려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법은 강력했고 그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길 꺼려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숲 가장자리에 한 소년이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이고 그는 호기심 많고 용맹했습니다. 장은 언제나 모험을 좋아했으며 숲의 끝없는 신비를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장은 숲 가장자리로 모험을 떠났다가 우연히 그 거인의 작은 오두막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장에게 그 오두막은 너무나도 커다란 호기심을 주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작은 거인이 놀라서 문을 열었고 인간이 있는 것을 보고 처음엔 아주 놀랐습니다. 하지만 장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고 작은 거인은 그런 장에게 흥미를 느꼈습니다. 장과 작은 거인은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작은 거인은 장에게 자신의 마법의 힘을 조금씩 보여주었고 장은 그 마법을 통해 자연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장은 작은 거인이 불필요한 두려움 속에 숨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고 장은 마을을 구할 방법을 찾고자 작은 거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작은 거인은 잠시 망설였지만 장의 진심 어린 부탁에 그의 마법을 사용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작은 거인은 장과 함께 마을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처음 알리는 것이었기에 두려웠지만 장이 곁에서 그를 믿어주었습니다. 작은 거인은 손을 한번 휘두르자 하늘엔 구름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쏟아졌고 마을 사람들은 기쁨에 넘쳐 그를 환호했습니다. 그 후로 작은 거인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받아들여졌고 장과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작은 거인은 숲으로 돌아가 때때로 자신의 고요함을 즐겼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숲의 수호자로 부르게 되었고 그의 존재는 신비롭고 따뜻한 전설로 남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습니다. 장과 작은 거인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프랑스 마을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로 전해지며 우정과 용기에 대한 아름다운 교훈을 남겼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는 에밀리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아름다운 정원과 고요한 숲에 둘러싸인 작은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에게는 남다른 궁금증이 있었으니 그것은 숲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는 황금사과 나무에 대한 전설이었습니다. 이 나무는 매년 한 번 가장 빛나는 사과를 맺는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를 손에 쥐는 자는 한 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어릴 때부터 이 전설을 듣고 자랐고 항상 모험을 떠나 이 나무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에밀리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작은 배낭에 물과 음식을 챙기고 숲으로 떠났습니다. 숲은 그녀에게 친숙했지만 깊은 곳은 한 번도 간 적이 없던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 사이로 새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에밀리는 한 작은 샛길을 발견했습니다. 샛길은 희미한 빛이 비치는 곳으로 이어졌고 그녀는 그 길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숲은 점점 더 빽빽해졌고 에밀리는 길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드넓은 개활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이야기로만 듣던 황금사과 나무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무는 푸른 잔디와 야생화 사이에서 찬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사과는 바로 눈앞에 있었고 에밀리는 그것을 잡기 위해 조심스레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나무 옆에서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밀리.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남자에게 놀란 에밀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자신을 노르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 숲의 수호자였습니다. 노르망은 에밀리에게 황금사과의 진정한 의미와 그것을 얻기 위한 시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황금사과는 단순히 욕망을 채우는 과일이 아닌 진정한 마음의 소원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고민한 끝에 그녀는 가족의 행복과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기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심을 마음에 새긴 순간 노르망은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축하했습니다. 에밀리는 황금 사과를 손에 쥐게 되었고 마음속에 소원을 빌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그 순간 나무는 사라지고 그녀는 다시 숲의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에밀리는 더 이상 황금 사과의 전설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설을 통해 진정한 마음의 소원을 찾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욱 행복하게 살게 되었고 에밀리는 모험과 사랑을 통해 얻은 지혜를 세상에 많은 이들에게 나누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프랑스에 전해 내려오는 에밀리와 황금 사과의 비밀 이야기는 그 의미 있는 교훈과 함께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